안녕하세요. 네이버 증권과 투자의 감 저자 알렉스 강입니다. 지난주랑은 다르게 이번 주 갑자기 코스피가 망했죠. 어제 오늘 해서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조 원 넘게 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외국인은 1월 9일에 이때부터 쭉 이제 매수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13일, 14일 요 이틀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매도를 했죠. 그냥 이때 8일, 9일 샀던 거 그대로 다 팔아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에서 12월 고용지표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미국 고용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또 악재로 받아들인 거예요. 미국 노동시장이 좋으니까 미국 경제가 좋다. 그러니까 아직 물가가 크게 하락한 건 아니니까 금리를 더 천천히 내려도 될 것 같다라는 이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미국 경제는 좋은데 금리가 빨리 안 내려갈 것 같으니까 일단 그동안 많이 올랐던 그 미국 증시에서 차익 실현하는 물량이 막 터져 나온 거죠.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도 많고 분석도 여러 가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증시가 빠졌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알고 싶은 건 앞으로 증시 어떻게 될까요? 이거겠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지금 사야 돼, 팔아야 돼. 아마 이게 또 제일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지수 차트를 보면 2024년도 이제 말부터 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횡보가 시작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은 대략 한 2400선 정도, 고점은 2500선 요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뭔가 크게 이 증시를 쭉쭉 끌고 나갈 그런 상승 종목이나 세력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정도 흐름이 나오면 이제 저점이나 고점 정도를 보면서 증시 바닥쯤에서 이제 매수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는 일단 팔고 매도 후에 관망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 좋을 것 같은 그런 시기예요. 지금은 더 올라가면은 일단 팔았다가 다시 매수하고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최근 영상에서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바로 기승전 미국 주식이라고 말이죠.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엄청난 관세를 준비 중이죠. 이건 동맹국이고 중국이고 러시아고 이런 나라 할 것 없이 모든 나라에 대해서 관세가 엄청나게 증가할 겁니다. 모든 교역국의 10에서 20% 보편 관세 부과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은 세금을 깎아주면서 미국 기업들은 돈 잘 벌게 해주겠다라는 거고 미국 주식시장이 오르는 방향에 이제 모든 정책 포커스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뉴스도 나왔는데 트럼프 경제팀이 보편 관세, 그러니까 관세를 한 방에 중국에 막 60% 때려버리겠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경제팀의 검토 방안이에요. 한 달에 한 2에서 5% 정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그래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60% 이상 관세를 그냥 한 방에 안 때려버리고 조금씩 가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이게 아직 트럼프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니라 카더라라는 그 정도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이런 이야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 미국 증시가 최근 하락을 잠깐은 멈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미국 주식인 거죠. 미국에서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로봇 관련 인공지능에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봇이 잘 나가? 그럼 우리나라 뭐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 매수했다가 에코프로비엠 지난번에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배터리아시 막 이야기 나오고 그러다 급락한 거 그거 똑같이 흘러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진짜 좋은 회사죠. 삼성이 이제 레인보우와 결합 신고 삼성 로보틱스 될까 막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당분간 조금 더 오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기술력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전 세계 돈이 다 지금 미국으로만 흘러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국내 증시에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런 관련주를 찾아볼 필요가 있냐?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차트랑 주가 움직임 잘 보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좋네. 그리고 매수했다가 요 흘러가는 거 보시면서 대응을 잘 하시는 투자자라면 모르겠지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냥 이제 직장 평소에 다른 일 하시면서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성장 전망 보면서 정말 장기적으로 투자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현대차보다 테슬라 주가가 얼마나 더 많이 올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가보다 엔비디아 주가가 얼마나 더 많이 올랐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명확하게 답이 나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잠깐 이야기가 딴 데로 흘렀는데 방금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투자하면서 제일 궁금한 게 지금 팔아요 말아요 이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일기예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장마철에 기상청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내일 비 온다고 하다가 쨍쨍 맑고 또 내일 맑다고 했는데 다음 날부터 또 연일 막 일주일간 장마 갑자기 뭐 시작된 장마가 어쩌고 저쩌고 기상이변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뭐 엘니뇨 라니냐를 가르치고 있어요. 기상청 예상 전망 완전 꽝이었죠. 그런데 만일 기상청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름엔 덥겠고 겨울엔 춥겠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겨울에 다들 두꺼운 외투 입으시고 여름에는 시원한 반팔옷 입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적중률 100%죠. 그런데 기상청이 이렇게 말하면 또 다들 난리치겠죠.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내일의 주가, 다음 주 주가, 이번 달 주가 전망 아무도 몰라요. 예측하기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인 전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럭저럭 확률이 그만큼씩 더 높아진다는 거죠. 앞에서 봤던 뉴스 다시 보세요. 미국의 일자리가 좋잖아요. 미국의 일자리 좋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다. 그래서 금리를 굳이 빨리 내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미국의 경제 상황이 좋다. 경제가 계속 성장 중이네. 경제가 계속 성장하니까 당연히 주가도 오르겠죠. 그런데 이번 주 갑자기 주가가 빠졌잖아요. 주가가 왜 빠졌냐? 트럼프 정책이 이제 조만간 나오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 상황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또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불확실한 그 시점, 불확실한 것들이 살짝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또 다 확인하고 다시 매수하자라는 사람들. 이런 매도세가 잠깐 나왔기 때문에 증시가 오르는 중간에 살짝 이제 눌림목 만드는 그런 타이밍인 거지. 장기적으로 당분간 미국 주식이 트럼프 있는 동안 우하향을 할 거다?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상승에 베팅하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미국은 올해 금리를 아예 안 내린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두 번은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경제가 어쨌거나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금리 인하가 나오면 조금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금도 미국 경제가 좋은데 금리를 한 번 더 내려, 두 번 더 내려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증시 올해도 더 오를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올해 미국 증시가 오르냐 아니면 조정 보이느냐 이거에 대해서 뉴스 찾아보시면 투자자 분석가들마다 다 달라요. 올해는 뭐 상저하고니 뭐 아니면은 뭐 증시 잠깐 뭐 조정이 나온다느니 엄청나게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미국 증시가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엄청나게 폭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미국 주식에 장기적으로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 뭐 분산 투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미국은 기업들 세금도 깎아주고 부족한 세수는 미국에서 돈 벌어가는 그런 나라들한테 관세 걷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이죠. 미국 기업들 규제 다 없애줄 거고 인공지능 뭐 요거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은 규제가 이제 전부 다 없어져서 엄청난 돈 투자해서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거기 붙어서 개발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인공지능 만들기 전부터 규제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뭐 이런 거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작 중요한 인공지능 연구 개발에 대한 뭐 지원법, 뭐 규제 철폐 이런 걸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안 안 만들잖아요. 맨날 엉뚱한 법만 만들고 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막 계속 싸우기만 하죠. 지금 뭐 청와대 뭐 들어간다느니 마느니 그러고 있으니까 정작 우리나라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주식이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면 또 미국 주식 가운데 뭐에 투자해야 되냐?
미국 주식에 이제 투자할 만한 종목 찾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뭐 유튜브나 블로그 보시면서 누군가 정리해둔 좋은 자료들 찾아보시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긴가민가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좀 이렇게 스스로 어떻게 뭐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 유튜브에 한번 떴다 그러면 남들 다 아는 종목이 되니까, 물론 이제 그게 저평가다 아직 안 올랐다라고 하면은 뭐 묻어둘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내가 혼자 좀 발굴해서 진짜 저평가 때부터 한번 찾아보고 싶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국 ETF 검색해 보시고 거기에 어떤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네이버 증권, 이건 모바일 버전이에요. 모바일 버전을 PC에서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해외에서 ETF 눌러보시면 이렇게 이제 테마가 나오는데, 테마에서 여기 소분류에서 쭉 아래로 내려가시면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제일 핫한 분야가 인공지능, AI,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관련 ETF를 살펴보는 거죠. 이 위에 종목명, 이제 ETF 명이죠. 미국에 이제 상장된 것들. 여기는 미국의 ETF만 서비스 중이고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 미국에 상장된 ETF들 쭉 보시면 이 중에서 뭐 와이즈 요거 한번 볼게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그냥 인공지능 관련 ETF죠.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들이 쭉 나오고요. 아래에 보시면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사운드하운드, C3 AI부터 아마존, 엔비디아, 그리고 여기 빅베어 AI까지 이렇게 10개 종목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운드하운드는 엔비디아가 투자한 걸로 유명한 그런 회사고요. C3 AI는 팔란티어랑 되게 비슷한 회사예요. 요건 캐시우드가 투자한 회사죠. 팔란티어는 정부 대상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 반면에 C3 AI는 조금 더 작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그런 회사고요. 뭐 사실 이런 종목들 미국 주식에 대해서 조금만 검색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사운드 하운드부터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이때 한 5달러 정도에서 횡보하다가 갑자기 24달러까지 25달러 근처까지 찍고 지금은 이제 또 반토막이 났죠. 엄청난 주가의 변동폭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거 한 6달러 정도 5달러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면 한번 매수해 볼까 지금 생각 중인 종목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 있었죠. 10년 전에 엔비디아 사서 10년 동안 버텼더니 1,400만 원이 46억이 되었다 라고, 요건 일본 사람이 요런 경험을 해서 공개를 한 건데, 아마 지금부터 여러분이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건 굉장히 좀 의문인 그런 상황이죠. 컴퓨터 그래픽 카드 만들고 비트코인 뭐 채굴기 만드는 그런 이제 그래픽 카드 회사 주가가 먼 훗날 인공지능 시대의 중심에 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미래에 어떻게 성장할 건지 그걸 그려보시라는 거죠. 지금은 작지만 미래에 정말 크게 성장할 것 같은 그런 종목을 직접 찾아보시는 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엄청난 큰 성과를 거두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종목 찾는 또 다른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